자,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는 문제풀이 강좌 들어가고요. 이게 크게 챕터가 하나, 둘, 셋, 13개 챕터로 나눠져 있고요. 한 챕터당 문제가 좀 상당수 이제 포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계속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될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그 환경직 화학은 시간 싸움이 되니까 시간 얼마나 많이 화학에서 줄이느냐가 관건이 될 거야. 화학 때문에 환경직을 못한다라는 말은 아마 없을 거예요. 화학은 어느 정도 여러분이 확보해야 시간을 좀 줄여주는 방향으로 계속 확실하게 개념으로 전부 다 개념 확인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절대 까먹으시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문제를 하나하나 풀 때마다 정리를 해두시고 다시 확인하시고, 아시겠죠? 수업 시간 중에 최대한 다 소화를 시킨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문제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문제 난이도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는데 기본적인 개념을 확인하는 수준의 내용들이니까 이 정도 문제들은 쉽게 확실하게 실수 없이 풀어주셔야 합니다. 자, 일단 물질부터 한번 볼게요. 물질 1번 문제부터 문제 풀면서 그에 관련된 내용을 한 번씩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1번. 자, 1번 문제는 뭔가 보죠.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물질 단원. 자, 다음은 질량 보존 법칙과 일정 성분비 법칙이 혼합물과 화합물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조사한 것이다. 옳은 거 골라라. 근데 원래 여러분 화학 법칙에서 우리가 원자와 관련된 법칙이 있죠. 원자와 관련된 법칙, 원자에 대한 양을 얘기하고요. 질량에 관련된 내용으로 화학 반응식을 완성할 때 필요한 법칙은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어요. 그죠? 질량 보존의 법칙. 반응 전후의 질량이 같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있죠. 일정 성분비의 법칙.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그 질량의 보존이 되긴 하지만 반응 전후에 일정한 비로만 반응한다라는 거죠. 그죠? 완전히 반응 전후 질량이 똑같다는 건 아니야. 반응 전후에 반응하는 질량 비가 일정한 게 일정 성분비 법칙이죠. 질량 보존은 반응 전후 질량이 모두 동일한 거고, 그 질량 보존이나 일정 성분비는 문제 읽었을 때 그람으로 표시되는 질량 단위 표시했을 때 우리가 써야 되는 것이고, 하나 더 나오는 건 배수비례 법칙이죠. 그죠? 배수비례의 법칙. 배수비례 법칙도 역시 질량이 나왔을 때 사용할 수 있다. 배수비례 법칙은 뭐죠? 원소 몇 가지 이상? 두 가지 원소. 그죠? 원소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야 해요. 두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자의 개수가 다른 화합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질량에 대해서 결합하는 다른 화합물의 다른 원소의 질량 비가 어떻느냐라는 걸 보는 거죠. 그죠? CO2, CO와 CO2. 자, 이런 경우에는 탄소 하나에 대해 해당하는 산소의 질량비는 몇 대 몇? 1대 2 이런 거지. 그죠? 그럼 또 거꾸로 산소 하나에 해당하는 탄소의 질량비는 몇 대 몇이야? 산소 하나에 1대 1이었고요. 그죠? 얘는 산소 하나 1대 2인데 얘를 산소를 1로 봤다면 얘는 얼마가 돼야 돼요? 2분의 1로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1대 2분의 1이 탄소에 대한 질량비. 어떤 특정 원자 하나에 대해서 다른 원자들, 결합하는 다른 원자, 같은 원자의 질량비를 우리는 배수비례라고 한다. 근데 배수비례는 원소가 두 가지 있어야 돼요. 이런 건 안 된다 그랬죠? 이렇게 생긴 거와 이렇게 생긴 게 있어. 자, 황산과 아황산이죠. 자, 이건 배수비례 법칙이 성립하나요? 이런 건 성립이 안 한다. 원소가 세 가지 이상은 배수비례 쓰지 않는다. 같은 원소로 이루어진 두 개 원소의 원자의 개수를 비를 얘기한다. 이때 일정한 특정 원자에 대해서 결합하는 다른 원자의 질량비가 일정한 겁니다. 질량비가 일정하다. 근데 이 질량비는 이 배수비례 법칙에서는 몰수비일 수도 있어요. 그죠? 산소 1몰과 산소 2몰이 결합하니까 몰수비가 1대 2지요? 근데 이걸 질량으로 나눠줘도 똑같은 16과 30이니까 나눠줘도 1대 2가 되죠. 그러니까 질량비가 이 배수비례에서는 질량비가 1대 2다라는 얘기는 결합하는 몰수비가 1대 2야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는 원자와 관련된 질량, 그람으로 표시되는 거죠. 또 분자와 관련된 법칙이 있죠. 분자와 관련된 법칙은 보통 우리가 몰이라든가 여기서 이제 부피 단위를 많이 쓰죠. 리터. 부피 단위를 써가지고 나오는 거다. 기체 부피. 크게는 기체 반응의 법칙이 있죠. 기체 반응의 법칙. 자, 기체 반응의 법칙은 반응하는 기체들의 무슨 비가 일정하다? 부피의 비가 일정하게 결합하는 걸 기체 반응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부피비는 근데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알듯이 이 부피비는 무슨 비에 해당하죠? 개수비에 해당하고요. 이 개수비는 몰수비에 해당하겠죠? 이 몰수비는 분자수의 비에 해당할 겁니다. 네, 이거 같은 말인 거죠. 자, 비록 부피로만 나왔지만 개수비나 몰수비나 분자수비가 같은
규칙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게 반응한다라는 게 기체 반응의 법칙. 이건 분자에 한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고요. 기본적 단위는 리터, 부피 단위를 씁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또 아보가드로 법칙이 있습니다. 아보가드로의 법칙.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 그죠? 온도와 압력과 부피가 일정하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다면 온도, 압력, 부피가 같으면 뭐죠? 분자 종류 상관없이 분자 수가 항상 어떻다? 분자의 수, 즉 몰수겠죠? 몰수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게 아보가드로 법칙이에요. 종류와 관계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종류와 상관없습니다. 모양 크기 상관없어요. 무슨 수가? 몰수가 그냥 모두 다 똑같아. 온도, 압력 똑같을 때 같은 부피일 때 수소나 산소는 똑같은 개수가 들어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죠. 그럴 때의 법칙. 이 두 가지는 분자와 관련된 법칙, 저 세 개는 원자와 관련된 법칙이야 라는 거. 그럼 문제를 한번 보죠. 좀 질량 보존과 일정 성분 비를 얘기하는 거죠. 질량 보존과 일정 성분 비. 자, 일단 보시면 1번 옳은 거 고르는 겁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과 일정 성분 법칙 모두 성립한다. 항상 질량 보존이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일정 성분비는 같이 성립이 됩니다. 두 개는 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화학 반응 시에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질량 보존 법칙과 일정 성분 법칙이 모두 성립. 질량 보존은 이게 뭐예요? 혼합물과 화합물에서 작용하는 걸 보는 거죠. 화학 반응에서는 질량 보존은 곧 무슨 법칙? 일정 성분비가 성립이 돼요. 근데 이게 혼합물에서도 화합 문제에서는 화합물에서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뭐가 다른 거지? 화합물에서는 성립이 되지, 그지? 화합물, 순물질들이 만나서 화합물 할 때 성립이 돼요. 근데 혼합물은 무슨 변화야? 물리적인 변화야. 물리적 변화라는 건 뭐죠?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질량 보존은 되겠죠. 그 질량들이 합해지니까. 그런데 일정 성분비는 반응하는 질량비죠.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반응하는 질량비가 일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되죠. 그러니까 이건 화학 반응, 물리적 변화는 화학 반응이 아니죠. 물리적 변화, 화학 반응이 아니니까 혼합물에서는 둘 다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법칙입니다. 1번은 틀렸네요. 2번. 질량 보존 법칙은 모두 성립하지만 일정 성분의 법칙은 혼합물에서만 성립한다. 틀렸죠? 화합물에서의 반응이고요. 3번 질량 보존 법칙은 모두 성립하지만 일정 성분 화합물에서만 성립한다. 이것이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일정 성분 법칙은 모두 성립하지만 질량 보존 법칙은 혼합물에서만 성립한다. 틀리는 말입니다. 하나하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혼합물과 화합물이 무엇이다 라는 것도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겠네요. 일단 혼합물, 화합물도 잠깐 한번 보면 물질이라는 게 있어. 물질, 그죠? 물질을 구분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무슨 물질과? 순물질과 또 무슨 물질이 있었죠? 혼합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순물질은 또 몇 개로 나누죠? 두 개로 나눕니다. 원소 물질 또는 우리가 보통 기본적으로는 호돈소 물질이라고 해요. 그죠? 화합물은 그 다음에는 화합물 이렇게 나누는 거지. 혼합물은 또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균일, 혼합물, 그 다음에 불, 균일, 혼합물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자, 소원소 물질이라는 것은 또 화합물, 균일, 불균일 이렇게 나누는데 그냥 구별할 수만 있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순물질은 화학적 성질이 한 가지죠. 성질이 한 가지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성질이 한 가지라는 것은 한 가지 성질을 띠는 입자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종류가 한 가지야. 혼합물은 성질이 두 가지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질이 두 가지 이상이야. 두 가지 이상이라는 얘기는 성질을 띠는 순물질들이 두 개 이상 있는 거야. 근데 그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우리는 섞여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섞였다는 건 혼합물이에요. 보통 상태에서 표시하면은 순물질들은 뭐로 표시될 수 있지? S, L, G 이런 상태로 표시되면은 순물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혼합물은 주로 어떻게 존재해요?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 수용액 AQ로 되어 있다면은 얘네들은 혼합물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럼 순물질과 혼합물은 얘는 한 가지 성질, 얘는 분자라고 치면 분자 두 개 이상으로 종류로 이루어져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용액에 해당하는 것은 물과 어떤 다른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전부 다 혼합물에 해당해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분하는 기준은 뭐죠? 이 물질이 순물질이냐 이 물질이 혼합물이냐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 녹는 점, 끓는 점을 비교해 보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순물질은 녹는 점, 끓는 점이 어떻게 된다? 일정하게 나온다. 일정하게 나온다. 혼합물은 녹는 점, 끓는 점이 일정하지 않다라는 거죠. 특히 혼합물에서는 녹는 점, 끓는 점을 볼 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끓였는데 이렇게 되네요.
자, A하고 B의 수평한 구간이 두 군데가 나타나죠. 이런 건 뭐의 혼합물이죠? 혼합물이 수평한 부분, 상태 변화 곡선이 두 개가 나와. 혼합물이 두 개가 나왔다. 끓는 점이 두 개가 나왔다는 얘기는 A 물질과 무슨 물질? B 물질이 섞여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렇게 수평한 구간이 두 개 나오려면 그냥 모든 상태 필요 없이 이렇게 나오지 않죠. 이거는 액체와 액체 혼합물이에요. 그죠? 액체 두 가지 이상의 액체를 가지고 있다. 자, 또 끓여봤더니 얘네들이 이따위로 이런 식으로 꺾여 나와요. 이 부분이 끓는 점일 겁니다. 이렇게 끓는 점이 원래보다 뭐 높게 나온 경우 섞여 있는 혼합물인데 꺾였어. 완만한 구간이 없죠. 자, 이런 건 고체와 뭐 액체의 혼합물에 해당한다라는 거. 뭐 소금물 이런 거지 뭐. 소금물. 소금 고체잖아요. 물 액체죠. 뭐 이런 식의 형태는 소금물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나오고, 요거는 뭐 에탄올과 물이 섞여 있거나 액체 혼합물일 경우에는 뭐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혼합물에 대한 거. 끓는 점과 녹는 점의 형태를 기억하시고요. 순물질은 끓는 점이 항상 어떤 경우라도 어떻게 나온다? 일정하게 나온다. 녹는 점도 일정하다라는 거죠. 자, 호돈서 화합물, 균일은 이게 보통 용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지? 가라앉는 거 없고요. 투명하고요. 잘 골고루 섞여 있고 비율이 균일한 걸 우린 균일 혼합물, 수용액 또는 에탄올 용액이란 말이 들어간 건 균일 혼합물. 불균일은 뭐 이제 대충 막 비율이 다르게 섞여 있는 거죠. 암석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또 흙탕물, 뭐 우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섞인 건 불균일 혼합물 나눕니다. 자, 호돈서 물질에서 또 하나 기억할 거. 호돈서는요. 얘는 원소가 하나입니다. 원소가 하나라는 건 쉽게 찾으려면 대문자 몇 개로 돼 있는 거니? 대문자가 한 개로 돼 있는 화학식을 찾으면 되고, 화합물은 대문자가 몇 개 이상? 대문자가 두 개 이상으로 돼 있는 거 찾으시면 돼요. 호돈소와 화합물, 대표적으로 호돈소들이 뭐 있습니까? O2, 뭐 N2 이런 거 있다 그랬죠? Fe, 헬륨, 뭐 아르곤,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은 호원소 물질입니다. 화합물은 대문자가 하나하나씩 있는 게 호돈소고요. 화합물은 대문자 두 개 이상이죠. H2O, 뭐 CO2, 그다음에 CH3, 뭐 OCH3 뭐 이따 이것들 좀 대문자 여러 개잖아요. 그럼 이건 전체적으로 화합물이죠. NaCl 뭐 이런 것들, 뭐 H2SO4 뭐 이런 것들 대문자 이상이 여러 개로 되어 있는 거. 얘네들은 전부 다 무슨 물질? 화합물입니다. 그러니까 호돈소와 화합물은 전부 다 순물질에 해당하는 물질들이다라는 거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많이 틀리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원소 중에 분자, 우리가 분자라고 칭할 수 있는 거, 어떤 입자가 얘네들이 분자가 누구냐 이런 거 칭할 때 절대 분자가 될 수 없는 거는 무슨 결합 물질들이야? 금속 결합 물질이거나 무슨 물질이죠? 이온 결합 물질, 그죠? 이런 것들은 분자라는 말을 써선 안 된다. 분자 개념이 아니다. 그럼 분자라고 칭할 수 있는 거는 무슨 결합 물질이에요? 공유 결합 물질들은 기본적으로 분자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 그런데 그럼 OX를 한번 살펴보면 이 분자가 금속 결합이나 이온 결합의 공통점은요. 이온 결합은 금속과 누가 결합하는 거죠? 비금속. 금속 결합은 금속과 금속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공유 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 중에 금속이 들어간 결합들은 절대 분자라고 칭할 수는 없다라는 거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얘는 몇 원자 분자가 되는 거죠? 원자가 몇 개 있어요? 원자는 가장 작은 거예요. 원자는 뭐로 칭해야 될까? 원자와 원소는 어떻게 구분하죠? 원자는 개수를 따지십시오. 무조건. 종류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종류에 상관없이 개수가 몇 개냐만 따지세요. 얘는 아주 작은 입자 몇 개로? 두 개로 돼 있어. 그 다음에 원소는 개수를 따지는 게 아니라 뭐를 따지는 거다? 종류를 따지는 겁니다. 종류가 몇 가지 있느냐? 얘는 종류 한 가지지, 그죠? 이거는 하나의 원소로 된 호돈소 물질이고, 그럼 얘는 몇 원자 분자가 되는 거죠? 원자는 개수니까 2원자 분자가 되겠죠. 얘도 2원자 분자. 얘는 몇 원자 분자? 몇 원자 분자? 얘는 1원자 분자니? 아니지요. 금속이니까 분자라고 칭하면 틀리는 거죠. 얘는 몇 원자 분자? 헬륨과 아르곤 얘네들은 몇 쪽 원소죠? 18쪽 원소입니다. 18쪽 원소는 1원자 분자죠. 비금속입니다. 얘는 1원자 분자가 되죠. 얘는 몇 원자 분자죠? 3원자 분자. 얘도 3원자 분자. 그럼 얘는 쭉 세면 되겠지. 그치? 그럼 분자. 얘는 2원자 분자야? 아니에요. 얘는 2원자 분자가 왜 아니죠? 금속이 들어간 건 분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이 낚일 수 있는 것들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러면 분자는 공유결합이라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보자. 그럼 분자는 공유결합이야. 그럼 분자는 모두 공유결합을 형성한다.
OX. 모든 분자는 공유 결합을 형성한다. OX. 분자는 모두 공유 결합. X. 아까 여기서 얘기했죠? 얘 분자죠. 그죠? 일원자 분자지만 공유 결합을 형성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공유 결합을 형성하면 분자다. OX. 공유 결합을 형성하면 분자다. OX. 이것도 X. 이것도 X. 예외가 뭐 있을까? 탄소, 동소체가 있어요. 원자 결정은 공유 결합을 형성하지만 분자가 아니에요. 이거에 예외 안 되는 이유는 탄소, 동소체, 다이아몬드 같은 겁니다. 그죠? 다이아몬드는 분자가 아니에요. 원자 결정이죠. 그죠? 분자 없습니다. 동소체인 경우는 아니다. 그래서 전부 다 맞는 말은 아니야. 예외적인 걸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 물질에 관련된 내용들 한번 설명을 했는데, 자, 일단 보죠. 그래서 1번. 아이고, 1번 문제 푸는데 엄청 오래 걸렸네요. 언제 다 풀까요? 풀겠지 뭐. 그죠? 자, 2번 갑니다. 1번 됐죠? 그죠? 근데 하나하나 용어를 하나로 그냥 끝내지 마시고 거기에 나와 있는 거, 그럼 제가 설명한 것처럼 갑자기 숙물질 혼합물 튀어나왔네? 그럼 이거와 관련된 것들이 어떤 게 있었을까? 한 번씩 계속 정리해서 보시는 거야. 알겠죠? 그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 계속 반복되면서 여러분 걸로 자연스럽게 쉽게 화학이 여러분이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자, 2번 가봅니다. 돌톤의 원자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돌톤의 원자설이라는 건 뭐였죠? 가장 작은 입자야.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작은 입자. 그런데 그게 현대 와서 어떻게 된 거지? 수정이 가해지는 거지요. 그죠? 쪼갤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든 원소는 같은 질량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무슨 원소가 발견되면서? 동위 원소가 발견되면서 같은 질량을 갖고 있지만 그죠? 종류가 질량이 다른 것들도 있다. 질량이 다른 것들도 있는 원소들이 존재한다라는 것도 알아냈죠. 자, 일단은 보죠. 돌톤의 원자설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1번 철원자와 구리원자의 지름은 서로 같다. 원자 반지름이 서로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지? 주기하고 전자수 핵전 나량이 다 다르죠? 자, 1번이 틀렸네요. 자, 2번은 맞는 말이니까 확인하시면 돼요. 마그네슘 원자는 돌톤의 원자설에서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이거는 어떤 걸로 바뀌어진 거죠? 핵 분열 반응이지, 그지? 핵 반응으로부터는 이건 다시 수정되어야 되는 거. 3번,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의 질량은 서로 다르다. 자, 돌톤의 원자설에서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의 질량은 서로 다르다라는 게 돌톤의 원자설인가요? 아니잖아, 그죠? 맞니? 맞아, 안 맞아? 돌톤의 원자설로 설명하는 거지. 종류가 다르니까 얘네들은 결국은 같은 종류 원자는 아니라는 얘기지, 그죠? 수소와 수소가 아니, 동위원소가 아니죠, 그죠? 질량 서로 다르다. 또 당연히 입자가 작은 놈들의 질량 서로 다르다. 요거 맞는 말이네요. 좀 틀린 거 고르는 거죠. 그다음에 4번, 탄소가 연소해 생긴 이산화탄소에는 탄소 원자가 포함되어 있다. 돌톤의 원자설은 항상 질량 보존이 성립이 됩니다. 주고받은 전체 원자 수가 변화가 없다라는 거. 질량 보존 일정성 분비를 다 뒷받침해 주는 게 돌톤의 원자설입니다. 그렇게 일단은 기억을 해두시고 이번에는 1번입니다. 3번으로 넘어가고요. 3번에 1번에 함물이라고 나왔죠. 함물. 이거는 혼합물로 바꿔주세요. 혼합물. 오타 났네요. 혼자가 빠진 것 같아요. 혼합물. 자, 그럼 혼합물을 분리하면 원소가 된다. 맞니? 혼합물을 분리하면 순물질이 되죠. 맞습니까? 순물질이 되는 거지 하나의 개별적인 원소로 분리되는 건 이제 화학 반응이 되겠죠. 자,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옳지 않네요. 그 다음에 2번, 자연에 홀로 존재하기도 하고 2개 이상이 지금 원소에 대한 설명이에요. 2개 이상이 화합하여 수많은 물질을 만들기도 한다. 맞는 거죠. 3번, 크게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 구별할 수 있고요. 화학 변화로 2가지 이상 또 그 이상으로 나누어지지 않는다. 자, 화학 변화로 원소는 2가지 또는 어떤 이상으로 나눠질 수가 없어요. 뭘로 나눌 수 있죠? 핵 반응으로 나눌 수 있는 거죠. 그죠? 핵 반응으로. 화학 반응으로는 나눌 수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답. 틀린 것은요. 네, 1번. 네, 물리적 변화를 얘기하는데 화학 변화에 대한 설명을 언급했으니까 원소에 관련된 설명은 1번이 틀렸습니다. 자, 4번 가보죠. 4번에 물질 속에 포함된 산소가 그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 자, 물질 속에 포함된 산소가 그대로 갖고 있는 거. 그럼 산소 성질을 그대로 띄어야 되네. 그럼 결국 무슨 물질을 고르라는 소리지?
혼합물을 골라라 라는 소리예요. H2O는 H2O인데요. 이 안에 있는 산소는 원래 산소의 조연성의 성질을 갖고 있지 않죠. 화학적 변화가 생겼죠. 근데 공기는 질소가 몇 퍼센트 있죠? 78% 있어요. 산소가 몇 퍼센트 있죠? 21% 있어요. 그 다음 많은 것은 아르곤이죠. 아르곤이 0. 대략 9% 있죠. 99.9%가 공기고요. 여러분 이 공기 중에 평균 분자량 얼마예요? 평균 분자량? 그럼 공기가 다 섞었을 때 전체적인 평균 분자량 얼마일까? 약 29 정도 기억하세요. 29. 평균 분자량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얘네들 분자량이 얼마지? 28. 얘는 분자량이 32. 얘는 40이에요. 그럼 이 분자량이 78개 있고 얘가 이렇게 있고 얘가 이렇게 있죠? 그럼 전부 다 섞었으면 얼마를 보자? 100으로 봤을 때, 전체 100으로 봤을 때, 그죠? 100으로 봤을 때 78%가 28이 78%, 그 다음에 32가 21%, 그 다음에 아르곤 40짜리가 0.9% 있는 거죠. 이거 계산하면 대략 얼마 나온다? 29 정도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평균 분자량, 존재 비율 계산한 거예요. 존재 비율 계산한 거. 자, 여튼 얘네들은 혼합물입니다. 그죠? 혼합물 용액입니다. 이거는 이산소는 그대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2번. 자, 이산화탄소나 산화철은 전부 다 화학식 안에 존재하는 거니 원래 산소의 성질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산소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죠? 조연성이죠. 그죠? 조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소의 성질은 조연성. 여러분 이 기체는 어떻게 모아요? 산소 기체를 모으는 방법은? 산소를 발생시켰어요. 그 발생시킨 산소를 어떤 방법으로 모으죠? 기체를 모으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죠. 상방, 하방, 수상치환. 어떤 방법으로 모으죠? 일단 기체를 모을 때는 상방치환은 어떤 게 상방치환이었지? 공기보다 가벼운 거예요. 가벼운 거면 이렇게 컵을 위로 해놓고 기체를 발생시키면 가벼우니까 이쪽에서 모이겠지, 그지? 공기보다 가벼운 건 상방치환이에요. 그럼 공기의 평균 분자량이 얼마? 29죠. 29보다 분자량이 작은 건 전부 어떻게 모으면 돼? 상방치환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방치환은 이렇게 컵을 넣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으는 거죠. 이렇게 모으는 건 이 기체가 CO2 같은 건데 공기보다 뭐한 거지? 무거운 거예요. 이건 44잖아요. 공기가 29니까 훨씬 무거우니까 가라앉죠. 하방치환. 근데 O2는 얼마죠? 분자량이 32예요. 그럼 32짜리면은 어때? 공기 이 평균 분자량은 거의 어떻지? 비슷하네요. 그럼 상방, 하방 하기가 어렵죠. 거의 공기랑 같이 섞였죠. 그럼 어떤 방법이죠? 얘는 물에 녹지 않습니다. 물에 녹지 않은 건 무슨 방법으로? 수상치환이죠. 뭐를 통과시키는 거죠? 물을 통과시켜서 나오는 거 기체를 얻는 거예요. 그죠? 그럼 물을 통과시켜서 얻는 기체의 성질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지? 물에 녹지 않는다. 그럼 이 기체 A가 있다면 이 기체 A는 공기보다 무겁니 가볍니? 알 수 없다. 수상치환은 그냥 뭐밖에 모르는 거죠? 물에 녹지 않는다밖에 모르는 겁니다. 알겠죠? 취한 방법의 특징들을 알아두세요. 그러면 얘 산소를 모집할 때, 포집할 때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효과적인 방법은 어떤 거죠? 수상치환을 하는 것이 얘네들을 모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조연성 불나는 거 도와주는 거고요. 반응성이 크고 공기 중에 21% 존재하고 이게 산소죠. 연소할 때 분명히 산소가 쓰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에는 2번이 답입니다. 자, 5번 가보죠. 리튬과 스트론튬의 불꽃색은 모두 붉은색으로 비슷해서 구별하기 어렵다. 불꽃 반응색은 여러분 뭐를 가지고 구하는 거죠? 불꽃 반응. 자, 불꽃 반응은 뭐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지? 그 화합물이나 그 입자들 중에 어떤 이온? 금속을 확인하기 위해서인 거지. 그지? 금속이 불꽃 반응 색깔이 납니다. 비금속은 불꽃 반응색이 나오지 않지요. 근데 불꽃 반응색은 각각 독특한 색깔이 나타나는 거 맞습니다. 나트륨은 뭐 노란색이고, 그죠? 칼륨은 보라색이고, 칼슘은 주황색이고, 그죠? 리튬은 빨간색이고, 그렇죠? 스트론튬도 빨간색이고, 루비딘도 빨간색이고. 자, 이렇게 색깔이 다양하지만 비슷한 색깔이 나오기도 하지, 그지? 이 비슷한 색깔은 뭘 가지고 측정을 확인한다? 선 스펙트럼, 그죠? 선 스펙트럼. 이거 불연속 스펙트럼 가지고 확인한다. 이거는 마치 사람의 지문과도 같다, 그죠? 금속을 가열했을 때 나오는 선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이런 게 나오겠죠. 그 스펙트럼 선들이 불연속적으로 나온 게
각 종류마다 다 다른 거겠지, 그지? 그 선 스펙트럼으로 확인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 스펙트럼이 겹쳐지면 뭐 하는 거죠? 그 원소가 그 물질 안에, 화합물 안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얘 지문과 얘 지문이 달라요. 그게 스펙트럼이다. 선 스펙트럼 어떻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생긴 걸 얘기하는 거다, 그죠? 얘네들은 방출 스펙트럼을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방출 스펙트럼. 자, 그리고 이 금속은 원자들 색깔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 금속이 이온이 되더라도 완전 화학적 성질이 다르지만 얘도 색깔은 무슨 색? 노란색입니다. 원자와 이온은 색깔이 동일해요. 화학적 성질이 완전 다른 물질이지만 금속에서는 동일하다. 그럼 모든 금속이 다 불꽃 반응 관측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주로 불꽃 반응으로 이 금속을 확인하는데 주로 쓰는 건 1족 원소하고 몇 족? 2족 원소 일부만 가능해. 불꽃 반응으로 색깔이 없는 거는 여러분 마그네슘이죠. 마그네슘은 2족 원소지만 불꽃 반응의 색깔이 없어요. 마그네슘은 흰색입니다. 하얀색이죠. 그러니까 색깔이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이거는 불꽃 반응색이 없다. 이렇게 보통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1족과 2족 원소들이 토대로 하고 그중에 다 불꽃 반응이 나타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정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튬과 트론튬의 불꽃색이 모두 붉은색이다. 이럴 때 쓰는 것은 스펙트럼 분석이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여섯 번째는 불꽃 반응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뭐야? 화합물 속의 성분 원소의 질량비 몰라요. 혼합물과 화합물의 차이점 모르죠. 그 안에는 원소만 알 수 있지요. 금속 원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3번이 답입니다. 넘어가 보면요. 7번 가보죠. 7번에 분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분자죠.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분자가 정의됩니다. 분자의 정의는 물질의 성질을 띠는 가장 작은 입자예요. 자, 모든 물질이 1번 분자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렇지. 분자가 없는 것도 있다 그랬다. 금속이라는 원소가 결합된 화합물, 화학 결합물은 분자라고 칭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예외로 동소체 있다 그랬어. 그죠? 탄소 동소체. 이것도 비금속이지만 분자가 아닙니다. 라고 기억해 주셔야 되고, 2번 물질의 성질을 가진 가장 작은 알갱이이다. 맞습니다. 이게 분자의 정의죠. 질소 분자는 질소 원자 두 개가 결합돼서 삼중 결합이 일어나고 있죠. 그죠? 결합력이 강합니다. 상온에서 반응하지 않죠. 4번 분자의 크기나 모양은 물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똑같지 않죠. 다 달라서 나눠지고요. 분자는 그럼 크게 몇 개로 나눌 수 있어요? 분자는 종류가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로 나눠집니다. 그지?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로 나눠지는 기준은 뭐죠? 분자는 종류가 두 가지야.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그럼 극성 분자는 어떤 게 극성 분자였죠? 한 분자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갈려 있는 거고, 무극성 분자는 균일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기적 성질을 띠는 거와 안 띠는 거가 있고, 정기적 성질을 띠는 이유는 또는 안 띠는 이유는 뭘 가지고 찾아봐야 되지? 전기, 음성도의 차가 어떻게 되느냐를 살펴보셔야 되고, 또 뭐 봐야 돼? 이것만 보고는 안 돼요. 쌍극자 모멘트에 뭘 봐야 되죠? 합을 보셔야 돼요. 쌍자 모멘트 합, 쌍자 모멘트를 미우라고 하면 쌍자 모멘트 합이 0이면 무슨 분자지? 그 땡기는 힘이 다 균일하다는 소리지? 그 전자가 쏠리지 않아. 이런 건 무슨 분자? 무극성 분자, 대칭 구조죠. 쌍자 모멘트 합이 0이 아니면 이거는 극성 분자. 그렇죠? 그럼 구조를 봐야 되겠네요. 이 구조를 보는 게 뭐야? 전자쌍 반발의 원리, 베스페 원리라고 그러죠. 보통 우리가 그냥 전자쌍 반발의 원리. 이 전자쌍 반발의 원리로 공유전자쌍, 비공유전자쌍의 반발력 차이가 생겨서 분자의 뭐가 결정이 돼? 분자 구조. 분자 구조가 결정되면 얘네들 가지고 판단해서 극성이냐 무극성이냐를 판단하는 거죠. 이 세 가지 관계를 기억하시고, 또 하나 또 보죠. 전기 음성도 차는 굉장히 중요하죠. 전기 음성도 차가요. 자, A, B라는 원자 한번 더 정리해 보세요. A, B라는 두 원자 화합물이 있는데 이 A의 전기 음성도를 XA, B의 전기 음성도를 XB라고 하면 이 각각의 원자들은 전기 음성도가 다 다르거든요. 그럼 이 화합물에서 두 개의 화합물에서 음성도 차가 얼마보다 1.67보다 크게 나온다. 그럼 무슨 결합하는 거죠? 두 화합물에서 전기 음성도 차가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다는 건 전자가 완벽히 한쪽으로 쏠려버렸지? 이런 건 무슨 결합이라 그럽니까? 이온 결합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온 결합은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뭐 때문인 걸까? 전기 음성도차가 겁나 많이 나는 거야. 비금속은 전기 음성도가 굉장히 크고요. 금속은 제일 작지요. 그래서 이렇게 나려면 금속과 비금속 종류이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결합을 이온 결합이라고 한다. 또 이런 게 있었죠. XA와 XB를 빼면 얘네들이 차이는 나긴 나지만 1.6보다는 작아. 이런 거 뭐라 그러지? 이런 건 뭐라 그러지? 이런 건 극성 공유 결합 이렇게 칭한다. 공유 결합이고요. 극성, 한쪽으로 전자가 쏠린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죠. 극성 공유결합. 그 다음에 XA와 XB를 뺐더니 0이야. 이런 거 뭐라 그러죠?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해요. 자, 이런 용어들을 좀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예외 있어 없어? 예외 있죠? 자, 대표적인 예외가 뭐 있죠? HF가 있을 겁니다. 수소는 전기음성도 얼마죠? 2.1. 전기음성도는 반드시 암기하라 그랬어요. 플로로 얼마죠? 4.0. 이거 빼보면 얼마죠? 1.9. 그럼 이건 무슨 결합이어야 하지? 1.67보다 크잖아. 그 무슨 결합? 이온 결합이라고 해야 되지만 무슨 결합이니 이거는 공유 결합입니다. 공유성이 더 커요. 아시겠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예외는 아니지만 베릴륨은 금속입니까? 비금속입니까? 베릴륨은 주기율표상의 2주기 원소고요. 리튬, 베릴륨은 금속 원소입니다. 2주기, 금속 원소. 맞죠? 금속, 알칼리 토금속이죠. 그럼 베릴륨의 수소화물이 있죠? 베릴륨의 수소화물이 생기죠. 그죠? 자, 여러분, 이 베릴륨의 수소화물을 이렇게 쓰잖아. 이거 분자입니까? 이온 결합 물질입니까? 베릴륨은 금속이에요. 수소는 비금속이죠. 그럼 이론적으로 무슨 결합이어야 해? 이온 결합이어야 하지. 근데 베릴륨의 전기음성도 얼마게? 1.5. 수소의 전기음성도 얼마게? 2.1. 빼면 이만큼 차이 안 나죠. 무슨 결합이죠? 공유결합입니다. 알겠어요? 공유결합입니다. 즉 공유결합, 이온결합 이런 건 결국은 전기음성도 차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이 차이로가. 그래서 우리가 베릴륨의 분자 구조는 각도가 이렇게 쓰면서 몇 도죠? 180도라고 하잖아. 여러분 이온결합은 이렇게 쓸 수가 없지요. 공유결합선을 썼다는 얘기는 공유결합 물질인 거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만 더. 자, C2H4가 있다. 뭐 6를 해보자. 자, 이 구조가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지, 그지? 자, 이 안에는 에테인이죠. 에테인 안에는 극성 공유결합이 몇 개 있습니까? 에테인 안에는 극성 공유결합이 몇 개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극성 공유결합은 뭘까요? 음성도 차가 나야지요. 난다는 얘기는 두 공유결합하는 원자의 종류가 뭐한 거? 다른 거면 극성 공유결합이에요. 요거 다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는 거지? 그럼 무극성 공유결합 몇 개 있어요? 무극성 공유결합은 요거 하나죠. 같은 원자끼리는 전기음성차가 생기지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공유결합을 조금 더 구별해 주셔야 돼. 극성 공유결합의 개수냐, 무극성 공유결합의 개수가 칭할 때 여러분이 선택을 할 수 있으셔야 돼. 그러니까 용어를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분자라는 걸 한번 잠깐 설명을 해봤습니다. 나중에 또 나오면 다시 설명을 하고요. 여튼 7번에는 답이 4번입니다. 8번 가보죠. 자, 다음 중에 성분 원소가 같지만 서로 다른 성질을 갖는 물질들로 짝지어진 것은 무엇이냐? 자, 성분 원소는 같고요. 그 다음에 화학적 성질이 달라요. 그렇죠? 구성 원소는 같은데 화학적 성질이 다른 거래요. 뭐 확인해 봐야지. 암모니아 NH3고 이산화탄소 CO2 이건 같지 않죠? 틀렸어요. 자, 물 H2O 과산화수가 뭐죠? H2O2지, 그지? 자, 이거는 그럼 결국 성분 원소 같은데 결합하는 수소나 산소의 수 결합 몰수가 다르지, 그지? 무슨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배수 비례로 설명할 수 있다. 뭐 그것까지 한 번 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완전 다른 물질이겠죠? 다른 물질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산화, 은산화철 이건 뭐 같지 않죠. 염화나트륨, 염화칼륨 종류 다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배수 비례 법칙을 설명할 수 있는 형태의 물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갑니다. 자, 다음 중 물이 원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실험 결과. 원소는 한 가지 성질이잖아요. 그럼 이거 물이라는 건 한 가지 호돈소 물질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섞여 있느냐? 그럼 당연히 뭐죠?
전기분해 해주는 거죠. 그럼 얘네 결과적으로 수소와 산소 기체 나오는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 성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그 문제에서 9번에서는 좀 기억할 거 전기분해예요. 자, 전기분해는 다 설명 안 하고 여러분 전기분해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전기분해에서 알아낼 수 있는 게 첫 번째 뭘 알아낼 수 있지? 우리가 전기분해는 물을 전기분해합니다. 그죠? 물을 전기분해하면은 수소 2개 나오고 산소가 튀어나오겠지? 이 과정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과정에서. 물에 뭐를 알 수 있죠? 물이라는 물질의 구성 원소 알 수 있죠. 그래, 구성 원소를 판단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수소하고 산소로 돼 있구나. 또 뭐 할 수 있습니까? 물이라는 거에 화학식을 알 수 있어요. 전기분해를 통해서 물이라는 거에 화학식을 알 수 있죠. 왜죠? 얘를 분해했더니 얘가 뭔지 몰라요. 얘 물인 거예요. 물을 분해했더니 결과적으로 수소가 2개 나오고 산소가 몇 개 나오니? 하나. 그럼 물은 최소 어떻게 됐다는 얘기죠? 수소 2개와 산소 하나로 됐구나. H2O야.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은 우리는 무슨 식이라 그러죠? 가장 간단한 식. 이런 건 실험식을 알 수 있습니다. 전기분해를 통해서 무슨 식을 알 수 있다? 실험식을 알 수 있어요 라는 거. 실험식을 알 수 있고, 세 번째 전기분해를 통해서 또 뭐 할 수 있니? 무슨 비를 알 수 있다? 개수비를 알 수 있어. 그지? 개수비가 몇 대 몇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전기분해할 때 우리가 확인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화합물에서 구성을 확인해 보는 내용, 그중에 전기분해. 일단은 이렇게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여튼요. 그래서 9번에는 4번 전기분해에서 수소와 산소가 나옵니다. 혹시 수소는 무슨 극에서 나오죠? 물을 전기분해했을 때 수소가 나오는 건 무슨 극이에요? 플러스 극입니까? 마이너스 극입니까? 마이너스 극에서 방출이 되고, 산소는 플러스 극에서 나오게 되겠지.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가 2리터 나온다면 산소는 몇 리터? 1리터 나올 거야. 부피비가 2대 1이죠. 이 개수비랑 동일하다 그랬죠. 네,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는 거. 그리고 마이너스 극에서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요? 환원 반응이 일어나요? 전기분해에서는. 화학전지에서는 마이너스 극에서 산화가 일어나죠. 근데 전기분해는 반대예요. 전기분해 마이너스 극에서는 무슨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환원 반응이 일어납니다. 환원 반응. 전기분해 플러스 극에서는 무슨 반응이 일어납니까? 산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요거까지 한 번 더 체크하시고, 전기분해가 일어나는 건 화학전지하고 달라요. 마이너스에서는 환원 반응, 환원은 전자를 얻어야 돼요. 수소 이온이 전자를 얻어서 수소 기체가 되는 거고, 산화 이온이 전자 잃어서 산소 기체가 되는 겁니다. 산화와 환원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10번 가보겠습니다. 10번, 분자식으로 나타낼 수 없는 물질을 모두 골라라. 그럼 분자가 없는 걸 고르라는 얘기겠죠? 분자가 없는 건 금속이 들어간 거니까 산소, 물, 이거는 분자입니다. 염화 나트륨, 나트륨 금속이 있죠? 아닙니다. 구리도 금속입니다. 암모니아는 분자죠. 산화 마그네슘은 마그네슘이 금속이니까 분자가 없어요. 그 다음에 좀 참고로, 그럼 실험식과, 여러분 실험식은 가장 간단한 식이죠. 그 다음에 분자식이 있을 거예요. 실험식과 분자식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분자식, 실험식의 n 정도 정수배가 됩니다. 이 배는요, 분수배도 아니죠. 무슨 배? 정수배입니다. 몇 배, 몇 배. 정수로 칭하는 거지, 그죠? 이게 실험식과 몇 배 분자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 여러분, 실험식이 같으면 같은 분자니? 실험식이 같으면 같은 분자다? 아니죠. 분자식이 같으면 같은 분자다? 자, 실험식이 같으면 같은 분자다? 분명 아니죠. C 6개, H 12개, O 6개. 자, C2H 4개, O2. 이 분자는 포도당, 이 분자는 아세트산이에요. 그럼 얘네들의 실험식은 가장 간단한 식이죠. 실험식 뭐죠? CH2O예요. 실험식이 똑같지만 분자는 완전히 어떻죠? 달라요. 그치? 그럼 거꾸로 분자식이 같으면 같은 분자니? 분자식이 같으면 같은 분자다. 분자식이 같으면 같은 분자다. 아닙니다. 분자식 같으면 같은 분자가 아니죠. 뭐 때문에? 이성질체가 있어요. 이성질체 때문에 분자식이 같으면 같은 분자다? 틀려요. 알겠죠? 이성질체가 뭐였죠? 이성질체는 대표적인 거 이거 뷰테인이잖아요.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근데 얘는 종류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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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말이 있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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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소가 있어요. 구조가 달라요. 그럼 이 두 개는 같은 분자니? 완전 다르죠. N뷰테인, 아이소뷰테인이야, 그지? 끓는 점 어느 게 더 높죠?
끓는 점은 긴 게 높다, 그지? 얘가 끓는 점 높아. 끓는 점이 다르면 다른 분자예요. 이성질체 때문에. 즉 분자식이 같으면 이것들은 같지만 같은 분자는 아닌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 낚이면 안 돼. 하나씩 더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자, 여튼 10번에는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 가보죠. 11번 다음 중 분자식을 보고 알 수 없는 것을 골라라. 분자식만 보고 알 수 없는 걸 골라라. 일단은 물질의 상태. 절대 알 수 없죠. 분자 한 개를 이루는 원자의 개수. H2O 원자 개수 몇 개? 3개. 이런 거잖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분자를 성분 원소 종류 알 수 있는 거고요. 분자실 성분 원자의 개수비 2대1 알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1번만 기억만 모릅니다. 12번 가봅니다.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원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화학 변화가 일어난다. 화학 변화는 성질이 바뀌는 거지. 원자와 원자 결정이 바뀌는 거야. 원자 결합이 끊어져서 바뀌는 거죠. 자, 1번.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 원자의 종류수 변해 안 변해? 절대로 안 변하지. 이게 무슨 법칙이죠? 질량 보존 법칙. 반응 전후에 원자 개수가 안 바뀐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2번.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 원자 종류와 배열 상태가 모두 달라지다. 자, 배열 상태는 달라질 수 있어요. 종류는 절대로 안 바뀝니다. 3번. 화학 변화가 일어나도 원자의 종류수는 변하지 않고 재배열될 뿐이다. 이것이 맞는 말이죠. 이게 화학 변화의 정의입니다. 4번.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 원자 화합물의 원자수 절대 안 변합니다. 됐죠? 13번 갑니다. 그 정답은 12번에는 3번. 13번. 물질 변화의 종류가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 자, 얼음에 가열하면 물이 된다. 무슨 변화죠? 상태 변화죠? 상태 변화는 물리적 변화입니다. 자, 2번. 소금은 물에 녹인 소금물은 맛이 짜다. 이거는 역시 물리적 변화, 혼합물을 얘기하는 거죠. 자, 철봉이 오래 녹을 쓴다. 이거는 화학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얼음물이 들어있는 컵주에 물방울 맺힌다. 응결이죠? 이거는 역시 물리적 변화. 정답은 화학적 변화를 찾아라. 3번입니다. 자, 14번 넘어가 봅니다. 화학 반응에 크게 화합, 분해, 치환 반응이 있다. 자, 반응 중에서 나머지 넷과 다른 거. 자, 산화은이 은과 산소로 쪼개지네요. 무슨 반응이죠? 분해 반응입니다. 분해 반응. 구리산소가 산화구리가 되네요. 무슨 반응이죠? 화합 반응입니다. 화합 반응. 과산화수소가 물과 산소로 쪼개지네요. 뭐죠? 분해 반응입니다. 탄산칼슘이 산화칼슘과 이산화탄소로 쪼개지네요. 무슨 반응이죠? 분해 반응입니다. 그럼 여러분, 분해 반응을 또 나눌 수 있죠. 분해 반응. 분해 반응은 A가 B와 C 이렇게 쪼개지는 반응을 분해라 그럽니다. 이런 반응이죠. 분해는 반응이 뭐가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분해 반응이 있다. 분해 반응은 뭐에 의한 분해 반응이 있죠? 촉매에 의한 분해, 촉매 분해, 그지? 그다음에 또 무슨 분해? 열 분해 반응도 있죠. 또 무슨 분해? 전기 분해. 분해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촉매에 의한 반응, 열에 의한 분해, 전기 분해. 자, 보통 열 분해는 뭐가 있을까? CaCO3 거기 나와 있는 내용, CaO와 뭐로? CO2 이런 건 기본적으로 열 분해예요, 그죠? 열 분해. 뭐 이런 것도 있죠. NaHCO3 그 다음에 두 개 반응하면 Na2CO3 플러스 H2O 플러스 CO2. 자, 이것도 분해 반응입니다. 그죠? 하나가 이렇게 쪼개지는 것이죠. 기체들이 이게 튀어나오겠네요. 그죠? 열분해입니다. 가열해서 쪼개지는 반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탄산이 들어가 있는 분해 반응, 기체가 나오죠? 대부분이 열분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촉매분해는 과산화수소가 대표적이에요. 과산화수소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산화망간 집어넣죠? 이산화망간 집어넣으면 물과 얘가 O2로 쪼개져요. 네,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는 게 촉매 반응이죠. 뭔가 집어넣어서 분해시키는 거, 촉매 반응. 전기 분해는 말 그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분해하는 거지, 그죠? 전기 분해. 자, 물 분해, 뭐 또는 수용액 분해, 뭐 이런 것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분해를 섞어서 다음 중 반응이 다른 하나를 고르세요.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지. 열분해와 촉매분해 하나 집어넣거나 전기분해 집어넣어서 반응이 분해 반응이 다른 것 중에 하나 이런 것들 한번 세 가지가 있구나라는 거 그냥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 14번에는 2번이 답이죠. 그 14번에 또 이런 말이 있죠. 산화구리라 그랬죠. 산화구리인데 산화구리 CuO가 있고요. Cu 뭐가 있죠? 2O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산화구리 뭐라 그래? 이게 산화구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요거는 산화구리 뭐죠? 첫 번째 산화구리야. 이거 어떻게 알아요? 요 산화수입니다. 구리 산화수 얼마지?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2입니다. 이가의 산화수를 그대로 써주는 거죠. 얘 산화수는 얘는 2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 얼마? 1이어야 해. 1가의 산화수를 그대로 확인해서 써주는 거야.
그죠? 이렇게 표현 방법도 기억해. 스토크법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라 그랬지? 또 많이 나오는 게 염화철이죠? 맞니? 염화철. 염화철 이걸 뭐라고 읽어야 돼? 그냥 염화철인가요? 염화철인데 몇 번째? 얘 산화수 얼마짜리지? 3개, 3%짜리지, 그죠? 염화 제3철이겠죠. 알겠습니까? 염화 제3철 이런 거 스토크법이라 그런다. 산화수를 그냥 읽어주자. 한 번은 확인해 주십시오. 자, 여튼 그 산화구리라는 거, 투라는 게 무엇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15번 갑니다. 산화순을 가열하여 분해할 때 발생하는 기체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 산화수는 화학식이 뭐죠? HGO예요. 그럼 얘를 가열해서 분해한다는 얘기죠. 가열해서 분해하니까 분해예요. 그럼 HG하고 뭐 나와야 되지? O2 나와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이런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가열해서 분해할 때, 열분해할 때 발생하는 기체를 확인한다. 기체는 산소네요. 산소는 무슨 기체다? 조연성 기체다. 불나는 걸 도와주죠. 꺼져가는 불꽃 집어넣으면 활활 잘 탑니다. 자, 파란색 염화 코발트. 여러분, 염화 코발트는 뭐에 쓰이는 거죠? 염화 코발트 종이가 푸른색이 빨간색으로 바뀐다. 뭘 확인하는 거지? H2O를 확인하는 겁니다. 물을 확인하는 게 염화 코발트. 저 비슷한 말이 있죠? 염화 칼슘은 뭐예요? 염화 칼슘. 뭐 하는 데 쓰는 겁니까? 염화 칼슘을 통과시켰다. 뭐 제설 작업할 때 쓰는 거 맞지만 이거는 H2O를 뭐 하는 거? 흡수해 버리는 거죠. 확인과 흡수는 달라요. 그죠? 확인과 흡수는 달라. 이거 다 빨아들이는 거죠. 염화 칼슘 간의 질량이 증가했다. 무슨 말이에요? 물의 질량이 증가했다. 이런 말인 거지. 그치? 염화칼슘간은 물이죠. 염화칼슘간 없으면 물을 흡수하는 것도 유명한 화학약품이 뭐 있죠? 진한 황산입니다. H2SO4. 화학 반응에 진한 황산을 넣었다. 다 무슨 말일까요? 물을 빼는 거죠. 탈수 반응, 탈수 축합 반응 이런 데 다 관여하는 겁니다. 축합 반응이 뭐지? 두 분자에서 물을 빼고 얘네들을 붙이는 거야. 이런 걸 축합, 물 빼고 붙였다. 탈수 축합이라 그래. 새로운 반응이죠. 축합 반응. 뭐 그런 거 주로 쓰입니다. 요거는 전부 다 물을 흡수하는 데 사용합니다. 어쨌든 산소는 조연성 기체예요. 그죠? 조연성 기체. 여러분, 조연성 기체에 상대적으로 불을 더 잘 붙게 해주는 기체 뭐죠? 지 스스로 불나는 것? 가연성 기체죠. 스스로 불나는 것. 어떤 기체가 가연성 기체지? 수소 기체, 가연성이야. 그 탄화수 중에 가연성 기체가 뭐 있지? 대표적인 거 C2H2 이런 거지. 그지? 그럼 기본적인 기체에 LNG 가스, LPG 가스도 가연성 기체이겠죠. 그죠? 그래서 불이 나는 거. 이거 이거 있죠? 이거 에탄이죠. 에탄을 꼭 좀 기억해두고 이건 아세 뭐라고 한다? 틸렌으로 기억하시고 이건 산소 용접 기체로 사용하는 겁니다. 아세틸렌은 결합 구조가 어떤 구조지? 삼중 결합 구조입니다. 반응성이 상당히 탁월하죠. 기체로 존재하고요. 이 아세틸렌 또 나와서 얘기하지만 제법이 어떻게 돼요? 이 아세틸렌은 어떻게 만들어요? 칼슘 카바이드, 탄화 칼슘 나오면 무조건 아세틸렌 기체입니다. 이 칼슘 카바이드, 탄화 칼슘이라 그러죠. 이거 물에다 집어넣으면 뭐 생길까? CaOH2 플러스 뭐 나와? C2H2 나옵니다. 라는 거죠. 이렇게 발생하는 거. 이거 아세틸렌 제법이에요. 제법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아세틸렌이 유명한 놈이니까 한 번 더 얘기를 하죠. 아세틸렌에 물을 첨가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뭐 만들어집니까? 아세틸렌에 물을 첨가하면 뭐가 되지? 아세틸렌에 물을 첨가하면 아세트 알데하이드 됩니다. CH3CH5 됩니다. 아세트 알데하이드. 아세트 알데하이드는 자, 아세틸렌에 물을 첨가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 뭐를 산화시켜 만들 수도 있는 거지? 알데하이드. 1차 알코올 산화시켜 만들 수 있는 거야. 1차 알코올. 1차 알코올 중에 어떤 거? 에탄올. 에탄올을 산화하면 뭐 돼요? 아세트 알데하이드. 아세트 알데하이드 산화시키면 뭐 돼요? 아세트 산 되는 거. 그죠? 산화라는 건 여기서 뭘 빼는 거니? 수소 2개 빼는 거야. 뭐 붙이는 거니? 산소 붙이는 거야. 이렇게 한다라는 거. 특히 이 아세트알데는 그러면 뭘 더 잘하죠? 산화 잘하죠? 그래서 무슨 실험으로 얘를 확인할 수 있죠?
아세트알데하이드 검출하는 실험이 있죠? 환원성 실험이라고 합니다. 환원성 실험, 알데하이드가 있으면 어떤 걸로 확인하지? 은거울 반응 또는 무슨 용액 반응? 펠링 용액 반응. 자, 은거울이나 펠링 용액 나오면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뭐 시킨다? 산화시키는 거야 라는 거죠. 핵심 반응 은거울은요. 은 이온이 뭐가 되는 걸까? 은으로 환원하는 거야. 알겠니? 펠링 용액 반응은 Cu2 플러스가 Cu 몇 플러스로? 1 플러스로 바뀌는 거야. 이때 이 펠링 용액에서 산화 이온과 결합을 해. 그래서 얘네들 Cu2O라는 물질이 만들어져요. 이거는 무슨 색깔의 앙금이죠? 이거는 붉은색입니다. 붉은색. 붉은색의 산화물이 앙금으로 되죠. 알겠습니까? 펠링 용액에서 산화굴이 산화 제1굴이죠. 붉은색입니다. 한 번 더 점검하세요. 1차 알코올을 산화시키는 거죠. 이렇게 되고 이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아세틸렌에 물을 집어넣고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첨가 반응입니다. 이거는 첨가. C2H4가 있죠. 이게 H2O랑 반응합니다. 그럼 뭐 생기죠? 첨가 반응시키면 C2H5OH 그죠? 에탄올이 돼요. 다 관여하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반응이니까 요식 한번 써두시고 요거 만드는 건 요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에틸렌에 물 집어넣어서 이거 만드는 A가 있는데 이 A를 산화시키면 뭐가 되니?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돼. 이런 식으로 순서 돌아가는 건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왔다 갔다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니까 확인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자, 여튼 그래요. 15번 같은 경우에는 산화순 가열을 분해했고 산소 기체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산소 기체 반응하는 거. 자, 염화 코발트는 뭐라고요? 물 확인하는 거죠. 땡입니다. 석회수 통과시키는 건 뭐 확인하는 거야? CO2 확인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꺼져가는 불씨 타오른다. 이거는 조연성 기체 맞습니다. 가연성 기체면 뭐라고 표시돼야 되지? 펑 이런 거죠. 그 다음에 16번 뭐죠? 다음과 같은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반응. AB가 AB로 됐네요. 이건 뭐죠? 화합 반응입니다. 서로 붙는 반응이죠. 그럼 이 붙는 반응, 소금과 물, 1번 화합 아닐까요? 1번은 화학 반응이 아니에요. 이건 뭐죠? 물리적인 반응, 혼합물이죠. 그러니까 이거 섣불리 고르시면 안 돼요. 1번 땡, 2번은 분해 반응, 3번이 맞습니다. 화학적 성질이 바뀌는 반응이죠. 4번 분해 반응. 과산화소는 무슨 분해 반응? 촉매 분해 반응입니다. 과산화소는 촉매 분해 반응. 맞지? 설탕물이 설탕과 물로 되는 건 분해 반응이 아니네. 그지? 이건 뭐죠? 혼합물을 분리하는 거야. 분해와 분리는 달라. 그지? 분리라는 얘기는 물리적인 반응, 물리적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페이지 가서 17번 잠깐 살펴봅니다. 자, 다음 A, B, C에 들어갈 알맞는 단어를 옳게 짝지은 것은 자, 양초의 연소 생성물을 알아보기 위해서 비커에 양초를 넣고 불을 붙인 다음 유리판으로 비커를 덮었다. 불이 꺼진 후에 비커 안쪽에 생긴 액체의 정체가 뭘까? H2O가 되겠고요. 이 H2O를 확인하기 위해서 쓰는 물질이 뭘까? 염화, 코발트, 종이가 되겠고요. 이때 색깔은 파란색이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3번이죠. 자, 18번 가봅니다.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변하지 않는 것. 뭐는 절대 안 변하죠? 원자의 종류와 수는 바뀌지 않아. 하지만 원자들의 배열은 바뀔 수 있죠. 분자의 개수도 종류도 바뀔 수 있습니다. 재정립이 되니까 2번이 변하지 않습니다. 19번 가보죠. 여러분, A는 혼합물입니까? 순물질입니까? A는 특별한 끓는 점 구간이 일정하지 않죠? 혼합물이에요. 그럼 A 같은 경우는 뭐와 뭐의 혼합물이죠? 꺾였다라는 건 고체와 액체가 섞여 있는 혼합물 분리 방법입니다. 자, 그럼 물과 소금물의 가열 곡선. 그럼 소금물은 누구다? A다. 물은요? B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A는 혼합물, B는 순물질. 요게 맞는 말이겠죠. 그렇지? 혼합물은 원래 순물질보다 끓는 점이 훨씬 어떻게 되지? 약간 높아집니다. 끓음을 방해하죠. 이런 걸 묽은 용액이라 그러죠. 끓는 점이 뭐 한 거지? 올라갔다 그래. 끓는 점 오르면 델타 T. 끓는 점 오르면 어느 점이 동일하죠? 공식이 뭐였어요? 몰랄 농도에다 K값 상수 곱하는 거죠. 그죠? 요거 상수값은 내림상수, 오름상수 집어넣어서 변화량 보는 거다. 요 M은 무슨 농도였죠? 몰랄 농도. 몰랄 농도는 기준이 뭐였지? 용매가 기준이야. 용매 몇 킬로?
1kg, 용매 1kg에 몇 몰이 있느냐가 기준이겠죠. 자, 이런 걸 우리는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식이죠. 식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에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는 연습을 나중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첫 시간에 우리 19번까지 일단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더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